2019년 7월 16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캐릭터, 이미지, 개성, 이런 거를 좀 주제로 오프닝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각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타일이 있죠.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 저는요, 제 캐릭터가 너무 싫습니다. 되게 세 보이고, 물론 센 부분이 있지만, 예, 되게 세 보이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영을 하다 보니까, 한 어깨 하거든요. 제가 엄청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누구냐면, 왜 어깨가 이렇게 갸냘퍼가지고, 남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백허그 해주고 싶어 한 그런 어깨를 소유한 여자분들, 이 상당히 질투합니다, 제가. 근데 어쩌겠어요. 어깨를 깎을 수도 없고, 이미 이번 생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물론 요즘에 걸그룹에 예쁘고, 예, 그런 매력적인 분들도 많지만, 우리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수지 씨, 그리고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부른, 예, 이지연 씨, 그런 이미지로 좀 태어나고 싶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앞서 해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했기 때문에 한 어깨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목소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애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이랬는데, 제 목소리를 바꿔준 게 누구냐면, 제가 증권사 근무할 때 저와 전화 통화를 했던 고객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증권회사에 여자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때만 해도 거의 제가 증권 영업의 여자 브로커 거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업무팀으로 이제 전화가 오죠. 저 주식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예, 영업사원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전화가 오면, 그러니까 그 업무팀 직원들이 영업을 얼마 나간지 안 됐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네, 전화 바꿨습니다. 어느 증권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영업을 했을 때, 예, 10년도 훨씬 좀 넘은 시간인데, 대부분 반응이 뭐였냐면, 저 증권 영업한다니까요. 이래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제가 해드리겠다 그러면, 남자 바꿔요. 이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삼성중공업이란 종목을 외국인들이 겁나게 파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전화 걸어서 좀 미리 팔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종가 기준으로 올랐을 때, 내가 판 가격보다 종가가 오르자마자 장이 끝나서 기집애가 어디 고객이 주문 내면 받으면 되는 거지. 네가 어디 여자 기집애 주제에 나한테 팔라 마냐 하냐.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변호사님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소리가 변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사람들이 저에게, 야, 너는 왜 그런 캐릭터가 됐냐? 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개성분이셨는데, 우리가 개성 사람들 하면, 요즘 분들은 모르시지만, 그 개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예. 돈을 알고요. 이 조선왕조 시대 때, 조선왕조, 일명 정권이 개성 이복 쪽을 되게 이렇게 무시했죠? 그래서 개성 사람들이 에라이 돈이나 벌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명해진 게 바로 개성상인입니다. 자, 그런 할머니 밑에서 제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닮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증권 바닥에서 몸담고 영업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막 레이스를 달고 이렇게 샤방샤방 이렇게 예쁜 컨셉으로는 이 바닥에서 안 되는 거죠. 물론 먹힐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먹히냐면 이런 거죠. 아이고, 그냥 쟤는 그냥 스폰서 두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제가 제 목소리 톤 자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 녀석한테 제 후배 녀석이 하도 말을 못하고 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글을 한 문장 만드는데요.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를 나열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생겨먹은 건 없더라.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 외에 그런 뭐 말하고 어떤 목소리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짜잘한 스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바꿀 수 있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톤이 아니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쓰리의 기준으로는 와, 내가 증권회사에 근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센 캐릭터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향이랑 잘 맞을 것 같은 직업을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 중에 교수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교수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 안 좋아하냐면, 물론, 당연히, 예, 아픈 트라우마가 있겠죠. 예, 이거는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성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제가, 쉽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와, 교수놈이 저런 짓을 하네? 이런 경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저에게 상처를 줬던 그 교수님이, 그래, 너 어디 한번, 그래, 오래 살아.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한번 살아봐라. 뭐, 이렇게 저주를 내릴 정도로, 예, 저한테 약간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준, 예, 교수님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교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라는 직업을 뭐 싫어한다기보다 제가 싫어하는 건 이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탁상 공론. 예. 지가 하진 않아. 예. 근데 그냥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제가 진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증권 전문가는 하지 않고 주둥이로 이 주식과 경제를 풀지만 저는 그만큼의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면 저는 실전에 뛰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교수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저분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분들은 발을 안 담그시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냥 저의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올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병 걸리거든요. 예. 이 스트레스를 주둥이로 푸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제가 막 병이 나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이 얘기를 진짜 방송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과 고민을 막 거듭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그냥 넋두리라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얘기하고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은근슬쩍 뭔가 이렇게 물론 저는 전공을 뭐 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닙니다만 워낙 사람 관찰하는 게 취미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한테 워낙 상처받은 게 많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경제를 풀 때도 어떤 수치가 아니라 지표가 아니라 이제 사람 마음, 시진핑 마음이 어떠고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떠고 트럼프 마음이 어떠고 이렇게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서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제가 뭐 일제시대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께서 뭐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어렸을 때 일제시대라고 배웠거든.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일본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일본에 한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에 제가 직접 여행을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야, 얘네 봐라. 진짜 깨끗하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느라고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방송을 녹음하고 이제 이렇게 강아지와 산책을 하면, 혹시 강아지가 산책할 때, 좀 뭐 위험한 것 같은 거, 뭐 병 깨진 것 같은 거에 닿을까봐 저는 바닥을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새벽에 가관입니다. 근데요, 제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일본 도쿄를 갔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도로가 깨끗하죠? 야, 얘네가 이런 애들이구나. 그리고 제가 일본이 무섭다는 걸 뭘 느꼈냐면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말 그 고등교육을 받으셨는데 고등교육 받아서 정말 한 자리 하실 분인데 일본 놈들 때문에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때 결혼을 했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 그 뭐 어떤 직업군 이야기할 때 파일럿 하면은 뭐 연봉 세고 되게 뭐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직업이죠. 근데 우리 할머니 시대 때는요. 그때는 택시 기사가 지금의 파일럿 같은 그 레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택시 기사인 우리 할아버지와 이제 결혼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뭐 돈도 많고 뭐 지금 시대에 뭐 파일럿 하면은 우와 파일럿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시대 때 이제 그 파일럿 격인 그 택시 기사를 하면서 바람을 상당히 많이 피셨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이제 29살에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겠지만, 제가 할머니가 저를 이제 키워주시면서 저는 제 머릿속에 그 각인된 게 뭐냐면, 할머니는 어찌 보면 할머니의 인생을 망친 게 일본 때문이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근데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한 게 막 좋아한 게 아니라, 할머니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 이런 점이 좋은 점이야라는 거를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뭐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일본 국기 봐라. 야, 일본 사람들은 어떤 줄 아냐? 하얀 쌀밥에 그 매실장아찌, 빨간 매실장아찌, 그거 가운데다가 이렇게 조금 넣으면, 야, 그게 뭐야? 그게 일본 국기야. 걔네들이 그만큼 그런 식으로, 도시락을 쌀 때, 하얀 쌀밥에다가 빨간색 그 매실장아찌를 두고 국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국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일본 사람들의 어떤 절약 정신부터 시작해서, 예, 뭐 약간 19금을 넘나들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일본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예, 그 남성분들의 어떤 성적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까 저는 알거든요. 그만큼 교육이 무섭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일본이 무서운 나라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번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개뿔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제가 무슨 뭐 어떤 뭐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훈수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러나 그냥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이 우리에게 그 보복하는 면을 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정부 어떻게 해봐, 우리 죽겠어, 살려줘,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일본과 만나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항복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한번, 뭐 일본은 워낙 자기네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식이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뭐 그런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가 힘들다. 아이고, 국민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막 이러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한테 가가지고 이거 합시다. 협상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일본은 그 다음에 아마 독도 문제를 끌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의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이 힘들어요. 예, 당연히 힘들죠. 일본이 저 지랄을 하는데. 근데 마치 우리가 중국 사람처럼 중국인들이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 우리 처음에 무역 전쟁할 때 얼마나 중국이 뭐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없어요, 거의. 야, 관세 사이즈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 미국이 이길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란 나라가 뭐 사이즈도 크고 뭐 성장률도 좋지만 그래도 미국은 선진국 중에 짱이고요. 선진국 중에 짱이 아니라 글로벌 짱인 거고 중국은 신흥 국가 중에 짱입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 싸움에서 중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국민들이 당장 힘들고 기업들이 힘들지만 아이고 힘들어요 나 그 힘들어요 죽겠어요가 뭡니까? 결국 내 지갑이 피어가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가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일본 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 그냥 우리도 야 니네가 우리 이렇게 공격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힘들지만 버텨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일본도 힘들 거니까.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떤 스타일 이미지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어제 낮에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어느 대학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종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문재인 정부가 뭐 이순신 장군의 12척 얘기를 해서 뭐 감정팔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솔직히 그 정치에 관련된 뉴스를 안 봅니다. 근데 대충 이제 뭐 주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이 아니라 이렇게 뭐 방송하기 위해서 기사 검색하면 나오죠. 그럼 보면 물론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이순신 장군의 12척이 어떻게 얘기했더니 또 뭐 어떤 당에서 또 누군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세월호 한 척으로 뭐 했다.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떤 종편에서 어떤 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요. 막 언성을 높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지금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아, 일본에 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저 사람은 지가 안 갈 거니까 지가 가서 무릎 꿇을 거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구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지금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의 DNA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싸울 줄을 몰라요. 예, 우리나라는 싸울 줄 모릅니다. 싸울 줄 모른다는 얘기는 그게 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야 우리가 왜 싸울지 몰라 우리 주먹질할 수 있거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협상을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일본 갔을 때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뭐 기자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뭐 삼성전자에서 뭐 어떤 그 뭐 필요한 부품을 조금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얻었다. 결국 뭡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가가지고 삼성전자 살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를 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약간 심리적인 협상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간 것 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 어제 그 어떤 교수가
지금 뭐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일본에 사람을 뭐 보내야 된다. 보내면요? 보내서 뭐예요? 그리고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건 저의 되게 뭐 극단적인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정치를 진짜 좆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거 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공격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위안부 합의 뭐 징용 문제 이런 거잖아요. 징용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그 위안부 합의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 교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일본에다가 파견해야 된대요. 아니, 그럼 지가 가지. 지가 일본 가서 합의 보지. 어떻게 하지 뭐 해보지. 지는 좆도 그렇게 못할 인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막말로 주둥이로만 나불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야, 미쓰리 너는 뭐? 저는요, 주둥이로만 나불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주둥이로 나불거리면 그만큼 행동하고요.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 저는 움직입니다. 너무 움직여서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보아하니까 일본에다가 빨리 어떤 외교단을 파견해서 뭐 어쩌고 하래요. 그럼 지가 가지. 지는 가지도 않을 거면서 지금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치는 정말 개 좆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저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근데 타이틀이 교수예요. 타이틀이 교수니 웬만한 그 일반 국민들은 맞아 저 교수님 말이 맞아 이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교수고 나발이고요. 그냥 인간은요. 물론 교수님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가방끈도 기시고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했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도 교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수라는 직업을 포장을 하던 뭐 하던 그냥 그 직업을 홀딱 까놓고 보면 그냥 한낱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어제 방송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 뭐하냐 일본에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좀 파견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항복이에요. 항복. 일본에 왜 파견합니까? 일본 가가지고 일본한테 야 우리가 잘못했어. 좀 이거 풀어줘. 우리 죽을 것 같아. 좀 어떻게 해봐. 그럼 걔네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기업들 풀어줄게. 대신에 너 위안부 문제 나중에 다시는 똑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또 뭐 개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를 뛰어넘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독도 문제 건드린다니까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돈다방 미쓰리를 뭐 오래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최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탁상 공론을 진짜 혐오합니다. 제가 야, 네가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알아? 네가 뭔데 뭐 애널리스트를 까고 전문가를 까? 저는요. 뭐 불만이에요? 그럼 저랑 수익률 게임 해요. 저 할 수 있어요. 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둥이란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둥이로만 나발거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막 그냥 막 핏대 세우면서 일본에다가 뭐 더 외교 그런 걸 파견해야지. 지가 가지. 지가 가지도 못할 거면서 주둥이로만 겁나게 나불거립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원래 제가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월요일 날 어제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좀 자야 돼요 낮에. 피곤하니까 새벽 1시 반에 일어나니까.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잠을 못 자서 아예 그냥 하루 종일 지가 가지?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막 불끈 뭐 올라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 하면 병 걸릴 것 같아요.
어, 물론, 교수님들 좋은 분들 많으십니다. 예, 제가 괜히 또 뭐 교수님도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뭐 괜히 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꼭 교수님뿐만 아니라, 교수님이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어, 모든 일이든,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한번 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님이,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그 방송을 봤어요. 아, 일본과의 문제 정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근데 그 교수님이, 일본에다가 뭐 외교관을 파견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가십시오. 아마 그 교수님은 안 갈 겁니다. 본인이 총대를 매지 않고, 어, 본인이 총대를 매지 않고 주둥이로만 나발거릴 수 있는 거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어제 그거 보고는 좀, 예, 열받았는데,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래도 제가 이런 약간 정치적인 얘기, 약간 좀 되게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그래도 청취자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좀 동감해 주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감사한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정부에 약간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그쪽에서 잽을 날렸는데 그 잽을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뭔가를 이렇게 한 방을 지를 수 있는 거를 우린 빨리 마련해가지고 질러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역사상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이라는 DNA가 없다 보니까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맨날 뭐예요? 방어만 해요. 근데 방어도 어떻게 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하기보다 우리 현실이 잘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최소한 일본에다가 우리가 방어만 하지 말고 일본의 약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요, 예, 분명히 약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족이나 뭐 꽃뱀들이요. 물론 꽃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남자들이 워낙 성적인 걸 가지고 어필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최소한 이 제비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카사노바 같은 사람들은요, 겉으론 되게 이렇게, 예, 행복해 보여. 돈도 많고, 뭐, 아이도 잘 키우고, 평화롭고, 뭐, 온화하고, 우아 빤스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여자들만 노립니다. 어떻게 노립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얘기할 수 없지만 어딘가에 뭔가 약점이 있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 이러면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해서 그 자기의 약점을 상대방이 알았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 여성분은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완전 100% 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딘가 약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 선빵 한번 날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WTO에 가요. 아이고, 더럽게 오래 걸립니다. 예, 답이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직접 이 문제를 품에 있어서 방어만 하지 말고 저는 조금 강건하게, 예,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강경하게 뭐 경고성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진짜 우리가 이번에 일본한테 이렇게 하면 어차피 걔네들은 자기네가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걸로 보복한다고 인정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위안부 문제 이런 거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걸 양보하면 그 뒤에는 독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어찌 보면 뭐 전략이 노출됐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본다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한번 또 IMF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 예, 저는 국민들은 뭉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거를 왜 12척의 이순신 장군 배로 표현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과연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도 좀, 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7월 16일 월요일 방송에서 일부에서 지금 거의 30분을 넘도록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약간 그 정치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여서 제가 개뿔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뭐 트럼프 얘기하고 뭐 중국 경제 얘기하고 해서 쉽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그냥 아예 원리적인 얘기만 하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한테 누구른가를 뭔가 파병해서 뭐 강경화 뭐 장관을 일본한테 보내야 돼. 가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가는 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소름 돋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을 때가 제일 강할 때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일본에다가 누군가를 파견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일본한테 빌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서 네가 해결하고 와봐 한번. 그렇게 주둥이로 나발거릴 때와 그렇게 주둥이로 나발거리는 것처럼 되는지 한번 겪어와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왠지 이렇게 방송에서 푸니까 왠지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는데, 예, 2부에서, 예, 7월 15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이슈 체크,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너무 꽂혔어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